저는 의사입니다. 올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땄고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무슨 진로 고민일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반일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간병을 하는 동안 의대생으로 또 환자의 보호자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정말 닮고 싶은 인품을 가진 의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는 외과의사의 꿈을 키웠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환자를 수준 높은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하는 교수직을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비교적 기피하는 외과 계열을 전공하였고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제게 저의 꿈과 행복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결혼한 가장이고 얼마 전 첫 돌을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일조님께서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의 행복보다 더 소중한 남의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의 병을 수술해 주었던 유능한 외과 교수가 되고 싶었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의사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참 멀고 험하고 가족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외과 의사로서 성공하기는커녕 교수 자체가 되는 것조차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가정에 힘쓰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설령 노력하여 교수가 된다 해도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의 인생에서 가족은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어려울 정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하시는 일조님인데 조금은 부정적인 푸념을 해서 죄송합니다. 교수직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으면 개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도 너무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내 꿈을 쫓고 싶은 것인지, 내게 너무 소중한 가족들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교수직을 도전하려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올해에 저는 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민인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교수실에 앉아서 펠로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뭐랄까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놔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뭐 훌륭한 서전이 될 거야, 이렇게 네.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스텝들을 밟아가야 되는 건데, 네. 뭐 일단은 목표 자체를 설정을 못 하겠으니까 어떤 항상 말씀하시는 생각의 힘, 네.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지금 좀 표류 중이라서 어떤 에너지를 그렇죠. 쏟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고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네. 언제든지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도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내분이 어떤 마음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결혼을 했으니까 내 인생에 50%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내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네. 아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거보다 아내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힘든 게 싫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실 수 있게 한번 제가 노력해 본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님의 어떤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각을 새롭게 가지실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노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그럼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어떤 경험에 있어서
제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까 군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못 갔어요, 사실. 뭐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심장 수술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심장 수술하고 지냈는데 군대 갈 때 아버지가 따라오셨었어요. 신검 받을 때. 그래서 얘 군대 보내달라고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까지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도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신검하는 곳에서 그냥 면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못 갔어요. 물론 그 당시엔 저도 군대 가기 싫다고 생각했지만 좀 지나면서 군대 그래도 남들 다 가는 건데 내가 그걸 못 갔다 와서 뭔가 내가 부족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잠을 자는 거에 있어서 다른 데서 잠을 잘 못 잤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이 아니면 어디 여행 가서도 거의 밤을 새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MT를 가던 그래도 잠자리가 바뀌면 제가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고시원을 찾아서 헤맸어요. 그래서 딱 발견을 하고 갔는데 그 고시원이 굉장히 허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시원이 아니고 거의 반노숙인 분들이 사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직업이 특별히 없으시고 정신이 약간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런 고시원이었거든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해서 거기로 간 거예요, 알바를 하러. 그런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 공간을 설명드리면 그 고시원에 창문이 없어요. 일단 창문이 없고 방에 창문이 없고, 뭐 고시원은 당연히 좁은데 거긴 굉장히 좁았어요. 창문도 없을 뿐더러 한쪽 그 복도 한쪽 면의 방들은 창문은 대형 창문이 있는데 그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니고 반대쪽은 아예 그냥 벽으로만 돼 있고요. 아주 좁은데.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저는 잠을 못 잤었어요. 그러다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진짜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얼굴도 하얗게 질리고, 그리고 제가 총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장님한테 뭐 신고 아닌 신고를 한 거죠. 제가 잠을 안 잔다. 그러니까 그 고시원 원장님은 얘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걱정돼서 너 제발 그만둬라. 3일 동안 일한 거 돈 줄게. 그만둬라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하루만 더 달라고 해서 하루만 더 있는데 딱 그날부터 잠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어디서든 잘 자게 됐거든요. 거기서도 잘 잤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퀴벌레를 잡으러 뛰어다녀야 되고 그랬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제 방 문 두드리면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막 하면 침대 밑에 바퀴벌레 잡으러 들어가고 막 그런 곳이었거든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로 쓰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 중 아주 큰 거 하나는 관 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곳이 관 같았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냥 죽으면 후회될까 정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죽겠구나라는 마음을 3일 동안 가졌었거든요. 이러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건 없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글을 썼어요. 혹시 내 삶을, 내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그때 삶을 살아오면서 20대 초반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혹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용서를 못 받은 게 없을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하다가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잊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밤에 전화를 해서 예전에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그때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고, 그 친구도 오래전 일인데 뭐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좋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살면서 꼭 어떤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바로 되게 사과를 하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너무 후회될 것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후회될까가 아니라 후회되는 것들이 떠올랐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충분히 말했나? 내가 혹시 그것을 말 못하진 않았나? 그리고 또 내가 충분한 시간을 보냈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좀 더 뭐 멋지거나 내가 뭐 다른 것들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둬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주론을 되게 어렸을 때 읽고 중심에 제 인생에 되게 교과서적인 그런 책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거기서의 군주론에서 입각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지키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내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인생의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가족을 가장 중점에 두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바깥 성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이렇게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건 어머니건 꼭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뭐 할머니 통화 끝날 때도 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인은 당연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는 죽음에 내가 만약에 진짜 내일 죽는다면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혹은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내가 뭘 하고 보낼지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직업이 더 나의 가치가 또 이 사람들이 내가 더 필요하고 나는 그랬을 때 한 달이 남더라도 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아내분을 많이 설득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나는 한 달만 남는다면 다 접어두고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다면 한번 그렇게 아내분의 생각 쪽으로도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만약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마음을 분명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님께서. 그러면 어머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과연 나한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분명 어머님을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라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러신다면 이렇게 제가 투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투자도 결국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확률을 놓고 5가지든 뭐 6가지든 10가지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채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쪽이 옳아. 그리고 이걸 판단했을 땐 이쪽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쭉 판단을 하셨을 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는 쪽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 어떠세요? 저는 지금 되게 기분이 뭐랄까요? 좋은데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주제를 이제 꺼내면서 일조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일조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결이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든든한 응원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너무 또 좋네요. 네. 제가 조금은 일조님과 비슷한 결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메일을 봤을 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참 말씀해주신 게 감사하게 와닿았고, 결국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내와 잘 이야기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메일에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는데, 조그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네네. 조금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아내